시내버스 운행이 또 멈췄지만 버스회사와 가스충전소가 목포시의 혈세 지원만을 바라고 있어 해결 방안 마련이 마땅치 않습니다. 솥값은 폭락한 반면 사료값은 치솟으면서 축산농가의 소갈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전남에서 AI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수사는 어디엔가 허점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랍계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마약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또 멈췄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족기업인 버스회사, 가스충전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목포시의 혈세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연료 충전소인 그린 CNG입니다. 그린 CNG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목포 도시가스에서 모두 54억 원어치의 연료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 23억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담보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는 바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란다, 공급을 할란다. 가스비 체납이 시작된 7월은 그린 CNG의 압축 천연가스 90% 이상을 쓰는 태원 유진 측이 그린 CNG 측에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 결국 태원 유진의 시내버스가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하면서 목포 도시가스에 미납금이 발생한 겁니다. 그린 CNG와 태원 유진은 법인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상 한 몸입니다. 이한철 태원 유진 대표의 배우자가 그린 CNG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한철 대표 역시 그린 CNG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가족 기업에서 비롯된 외상 거래가 결국 목포 시내버스를 멈춰 세운 건데 태원 유진 측은 목포시의 지원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자금 압박 때문에 도저히 어렵고요.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CNG 인상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보전이 돼야 될 것으로. 지난 파업 사태에서도 목포시에 기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료비 미납금 지원까지 요구했던 태원 유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혈세 지원을 요구하는 태원 유진의 벼랑 끝 전술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적정 마리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데요. 솥값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축산 농가의 소갈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출하를 앞둔 한우 한 마리의 생산비를 따져봤습니다. 2년 전 숫송아지 구입비가 490만 원, 그동안 사료비가 400만 원, 약품 등 기타 비용이 50만 원, 합쳐서 940만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은 900만 원, 적자 출하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년 공들여 키웠지만 손실만 안겨준 꼴입니다. 좀 더 오르면 낼까 하다가 더 떨어지니까 지금 이도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축산 농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국내 한우 사육 마리수는 35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적정 마리수 300마리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과잉 사육에 따른 솥값 파동 우려가 제기됐는데 최근 들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른소, 송아지 모두 가격이 9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료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배합 사료가 1kg에 550원대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국내 한우 시장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협에서 비료값 할인해 주댔기에 정부에서 사료도 그런 비료하고 똑같이 혜택을 준다면 축산 농가들이 더 자신 있게 사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농가들이 도산했던 10년 전 솥값 파동의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육 마리수를 과감히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등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가금 농장을 중심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평군의 산란계 농장과 해남군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9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가금 농장은 19곳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타 지역보다 전남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강화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 특례가 신설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하고 전자여행 허가제와 관련한 일괄 단체 심사, 다국어 지원 체계를 도입합니다. 전남의 평균 자동차 기름값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오늘 전남의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은 1,597원, 경유는 1,823원으로 서울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완도군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 1,720원으로 가장 높았고 나주시가 1,539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과 22일 전라남도 체육회장과 시군 체육회장 선거 투표를 각각 실시합니다. 전남 체육회장 투표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전라남도 체육회관에서 실시되고 시군 체육회장의 경우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투표소 위치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남 체육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전남 지역 22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에는 4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아랍계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익금으로 호화 생활을 한 이들은 마약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인출합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집트 국적의 남성은 40대 여성에게 대출이자를 낮춰주겠다는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한테 이제 대안 대출해줄 테니까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좌번호로 이제.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 대금에 섞어 보내는 이른바 환치기 방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범행에 이용할 계좌는 개당 15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나간 외국인들 있잖아요. 중앙대거나 이런 애들.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계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애들. 이제 여기에 외국에 갔으니까 애들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이 계좌들을 모집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검거된 조직원 가운데 2명은 국제 택배를 통해 몰래 들여온 합성 대마를 구입해 피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눈이나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목포와 해남, 무안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서해 전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목포와 무안 등 전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수준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데 현재 전남 서부권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2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부터 황사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일자리, 경제, 투자유치 한마당 행사가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돼 올 한 해 성과를 나눴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도민 행복 으뜸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위한 4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으며 도화시군이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실천 협약을 했습니다. 시군 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해남군이 대상을 받았고 투자 유치 분야는 광양시와 진도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목포 산정동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사무실 내부 일부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는 목포 문화의 파도, 시민과 출렁이다란 주제로 문화도시 성과 페스타를 신안비치 호텔에서 열었습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는 정부로부터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뒤 1년 동안의 성과를 세미나와 예술 공연,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이 청년관광기획과와 함께 발굴한 관광상품이 한자리에서 소개됐습니다. 목포 미식문화갤러리에서 둘의 창업, 청춘 함께 모의장이란 주제로 열린 전남관광재단 성과보고회에는 관광 스타트업, 청년 관광 기획자들이 개발하고 제작한 80여 개 상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미식 공간에는 강진 쌀로 만든 빵 등 식음 제품과 관광 상품이 눈길을 끌었고 레트로 카메라로 만드는 예술 작품 등 체험 상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전남 지역 30개 기업이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세아 M&S가 4억 달러 수출탑, 신한 천사김이 1억 달러, 대창식품이 5천만 달러 수출탑을 각각 받았으며 방관혁 삼진 GF 대표가 철탑 산업 훈장을 받는 등 15명이 수출 유공 포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남의 수출액은 48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약 수사팀을 마약 수사대로 확대 신설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마약 전담 수사관을 4명으로 늘리고 관할 경찰서인 목포와 완도, 여수 등에도 마약 전담 수사관 21명을 배치해 해상 마약 범죄와 해양수산 종사자의 마약 유통, 투약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 마약 수사팀을 신설한 후 올해 11월까지 22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일삼은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김광동 위원장이 5.18 계엄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대한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편협한 역사관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안군에 세계 섬문화 다양성 네트워크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최근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던 신안군은 2022 퍼플섬 의정서에 따라 네트워크 사무국을 내년 봄 안에 설립할 계획입니다.